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두산에너빌리티는 3% 하락해서 끝났지만 9만 원대는 지켰고요. 밑에 2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근데 20일 이평선을 기준해서 우리가 뭐 지지받는다, 그리고 또는 이탈하고 내려간다,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일단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제가 같이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그게 한정기술, 현대건설, BHI 이렇게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정기술이나 현대건설이나 BHI 같은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도 변동성이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대장주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 대신에 한정기술, 현대건설, BHI 이런 종목군들은 무조건 치고받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유인 AI 반도체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포함해서 관련주들, 그쵸?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 지금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 포함해서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이 대장주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주들은 계속 치고받고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매도한 게 없습니다. 근데 BHI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월 30일 날 매도하면서 16%의 수익 구간에서 실현을 시켰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실전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내용 보면 명확하게 갑니다.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에 발생을 한다. BHI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9% 수익, 16% 수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기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결과는 45% 수익, 1월 21일 날 매도한 결과입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1월 21일 날 매도한 결과 43%의 수익 구간. 두산에너빌리티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매수 구간만 잡고 있죠. 즉, 두산에너빌리티 대장주를 보유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로 치고받고 하면서 수익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원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어때요? 1월 30일 날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17%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 구간을 잡았습니다. 물량 아직 남았습니다. 근데 1월 9일 날 매도한 물량은 36%, 11월 4일 날 매도한 물량은 54%, 이렇게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공통점은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이 나온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급등했었던 제주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19% 올랐지만 결과는 19% 수익 구간. 이틀 걸렸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이 좋아서 이렇게 시세가 잘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만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특성은 모두 선반영된다. 그리고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진행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시장이 나빴을 때도 시장이 좋았을 때도 항상 동일합니다. 물론 시장이 좋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 비율이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나쁜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실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좌를 오픈했었던 것처럼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보유해가면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점,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뉴스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국내 호재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급등락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국내 호재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세를 유지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미국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생겼어요. 미국 시장이 약간 주춤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소재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소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D램입니다. D램에 대한 단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빅테크들은 D램을 써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AI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느냐? AI에 대한 성장성이 떨어졌느냐? 절대 아니죠. 그러면 AI에 대한 성장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강세가 나오는 건 AI 수요 때문인데 삼성전자의 강세, 즉 AI 수요가 나옴에 따라서
D램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D램 가격에 대한 부분은 빅테크들의 마진 압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장기간 상승세를 만들어냈었던 빅테크들의 시세는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AI로 인한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에 대한 것 때문인데 이걸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 마진의 압박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결과는 하나예요. 전기 사용량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관련주들의 움직임 자체는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이 나온다는 건 동일하지만 등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팔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전기술, 현대건설, BHI와 같은 종목군들은 일부 물량 정리를 하면서 계속 매매 구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다시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전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어요. 또는 호재가 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뭐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기사거리일 뿐인데 90만 닉스, 하이닉스가 90만 원 갔다는 거죠. 개미의 저력,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 2026 원자력계 신년 인사의 개최, 뭐 별거 아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가장 많이 담은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 70% 급등, 현대차에 들어갔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에요. 로봇은 뭡니까? 피지컬 AI 쪽이죠. 데이터 센터 늘어난다, 학습시킨다, 추론까지 연결된다. 당연히 실생활에 들어오는 거. 공장 자동화 같은 이슈도 있지만 뭐 개인적인 실생활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다들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찍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시세 구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 한전기술을 포함해서 현대건설, BHI 이 기업들은 특별한 미국에서의 수주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이 계속되죠.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이 계속된다는 건 주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선반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2만 원부터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 보세요. 실적이 좋아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확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죠. 거의 뭐 분기 기준에서 사상 최고급의 실적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는데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 폭을 보자고요. 정작 보면 성장률 자체가 22년도에 나왔었던 연간 실적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쵸? 43조 3천억, 43조 6천억 비슷하잖아요. 25년도. 아무리 분기에 20조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보면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맞죠. 근데 과거에 있었던 실적 대비해서 특출나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주가의 상승폭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폭.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어때요? 사상 최고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것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도 선반영 구조 안에 있다. 다른 종목,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제주반도체가 하루 만에 19%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 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왜? 제주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벤더니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요. 다른 부분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 한미 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번 주 들어서도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겪었지만 27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보유한 결과 17.9%. 삼성전자의 강세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 BHI.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16%의 수익 구간.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 결과는 188%. 아직까지 이 구간에서는 매도한 물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뭘 해야 되느냐?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왜? 대장주니까. 그럼 언제까지? 수주가 나올 때까지. 수주가 나오는 건 언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AI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원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다.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하면서
한전기술, 현대건설, BHI와 같은 종목군들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발생시킨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관련주들을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유한다. 그리고 관련주들은 치고받고 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BHI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자 1월 30일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BHI 매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유, 관련주 매도하면서 대장주는 보유해야 되고 주도주 모두 동일하게 대응해야 된다. 삼성전자 관련주들, 두산에너빌리티 관련주들, 현대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주도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까지 포함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이죠.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하나예요. 공통점, 신고가 이후에 공략한다.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그리고 관련주인 현대건설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 43% 수익 구간. 그리고 한전기술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 결과는 45% 수익 구간. 이런 부분들 여기 보시면 한전기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결과는 101%. 그리고 또 삽니다. 그럼 이전에 1월 초반 중순에는 로봇주 중에서 뭘 했느냐? 두산 로보틱스 어때요? 41% 수익 구간. 모두 공통점,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하고 시세 구간도 당연히 나온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타점 공유할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신고가, 매물 소화, 돌파, 그리고 시세 구간 이후에 다시 조정 구간을 줍니다. 이 조정 구간을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파세요. 그리고 매수할 때도 확인하고 매수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실시간 타점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